뭘 팔기 전에 이게 상대한테 파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대한테 파는 게 맞지만 사실 상대한테 팔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화면 나와서 박사님 대표님 보시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엄청난 분을 또 김 교수의 세 가지에서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마인드 코칭과 관련해서는 역사도 깊으시고 아주 독특하면서도 우리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세계를 구축하신 분이죠. 우리 박사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세인입니다.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쌤 멘탈 수업과 초면요법 전수반 이런 수업들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의식 변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기쁜 마음으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은 네. 인생은 세일즈다. 이런 예. 얘기를 하세요. 이게 사실 자극적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와 관련해서 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은 세일즈입니까? 저는 20대부터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이라는 걸 이제 기숙학원에서 이제 런칭 시켜가지고 거의 30개 학원들이 하도록 만든 사람이고 그 덕분에 수만 명 학생들을 지도했죠.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행동이 그냥 교육자가 됐다 이렇게 남들은 그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제가 교육하려는 그 내용들을 뭐 학원 원장님들한테 가서 세일즈를 잘 한 겁니다. 그때는 뭐 무의식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셨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대 학원들을 하나씩 다 원장님들 설득을 계속 어렵게 했죠. 한 번에 이해를 다 못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뵈면서 이 수업이 왜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 피력했더니 해보라 해주셨고 그러면서 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떠오르지는 않을 건데 감히 아이들이 막 집중해서 지금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인드 코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이거 아직은 추상적인 얘기지만 마인드가 바뀌면 애들이 공부를 되게 집중해서 잘할 것 같은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박 대표님, 네. 그때 한 마인드 코칭의 내용을 네.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공감이 쉬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참고로 80분 수업을 그러니까 주 1회씩 계속해서 8개월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2번 정도를 같은 대상들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교육을 한 것인데요. 방대한 양이죠. 일단은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 스스로의 동기를 이제 접근 동기를 확실하게 갖추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의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0% 정신을 차지하는 게 무의식인데 10% 의식으로 난 할 수 있다 했지만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주변의 뭐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어른들의 부정암시 넌 못해,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무의식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비교할 수는 없는데 그 하버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결국은 마인드 리셋을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제를 박상희 대표님은 자기 주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오랫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마인드를 리셋하고 그 다음에 뇌회로에 일종의 와이어가 있는데 그 와이어를 리와이어링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바뀐 거예요. 바뀐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확 느낌이 와요. 제가 또 하나 박상희 대표님 키워드를 들으면서 헐 이건 뭐지? 하고 궁금했던 게 최면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나 우리의 마인드 리셋 같은 것을 수행하시면서 최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면에 대한 기존의 어떤 편견에서 좀 벗어나셔야지 제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실 건데요. 일단은 그 최면이라는 건 뭐 너무 뭐 다른 세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이 최면인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완전히 빠져들고 몰입되는 그것이 최면이고, 나의 무의식까지 어텐션이 막 그쪽으로 대상한테 쏠리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비판의식과 거부감이 낮춰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암시가 그냥 무의식에 확확 꽂히는 그런 작용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영화 볼 때도 명작 영화라면 완전히 시간 잊은 것 같이 집중 몰입해서 눈물도 막 쏟고, 이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최면 상태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새거나 이런 것도 일상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면 상태인데, 이런 최면 상태를 그냥 허용적으로 남들한테 맡겨서 어떤 상황에 뭐 핸드폰에 최면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최면 상태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전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걸 만들면 책을 볼 때도 뭐 교수님의 좋은 책들도 그냥 집중을 뺏긴 상태로 읽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책을 완전히 최면 상태를 만들어 먼저 놓은 다음에 무의식에 확확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 돼요. 그렇게 갖추면 무의식의 그 좋은 지식들이 진정으로 탑재된 상태로 장기 기억화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남한테 전달을 해야지 우리가 인생을 멋있게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마음을 좀 무장해제시켜야 돼요. 완전히 최면과 비슷한 상태로 몰입, 집중을 시킨 다음에 비판의식 거부감 낮아진 상태로 그 아주 귀한 지식들을 이렇게 상대한테 주면 상대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뭐 돈도 주고 감동도 하고 이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면을 이제 반드시 아는 자만, 저의 생각으로는 최면을 반드시 아는 자만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사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제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가 썼던 단어들 중에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몰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몰입은 장기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긴 시간 완전히 거기에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최면은 그것을 몸에 방법적으로 익히기만 하면 맞습니다. 짧은 시간에 몰입했다 빠지고 몰입했다 빠지고 이게 이제 가능한 기법이라서 몰입과 엄청 유사한데 또 좀 다른. 그렇죠. 그리고 그 단기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마인드의 차원에서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취지가 하나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걸 리드미컬 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또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이때 집중도가 머리의 회전 이제 윙윙 하고 얘가 쫙 올라가서 어느 타임이 되면 집중도가 피크에 달하고 거기에서 생산성을 이룬 다음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쉬어주고, 이게 텐션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쉬어주고. 그래서 저는 45분 하고 15분 꼭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집중 몰입이라는 이 두 단어하고 최면 상태가 유사하다는 설명으로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정확하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최면이라는 것을 항상 이 화두가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 용어로도. 계속 어떤 한 단어, 화두를 갖고 그걸 갖고 계속 뭔가 깨달음을 연속적으로 폭발시키는 것인데, 그 단어의 어떤 퀄리티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몰입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최면이라고 말하는 것을. 근데 저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최면이라는 것으로 화두로, 제 인생의 화두로 삼았고, 그거 갖고 이제 모든 세상을 보려고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선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몰려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최면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자가 뭔가 그 몰입과 집중을 시키는 그런 순간들을 연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에서도 사실 어떤 브랜드가 우리한테 가슴에 꽂혀서 충성 고객을 만들려면 그것도 사실 완전한 집중과 몰입을 시키는 최면과 마찬가지 프로세스가 똑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럼 최고가 될 수 없고,
이걸 항상 의식하면서 삶 자체가 음흠. 내가 어디에 있건 남들보단 더 최면을 시킬 수 있는 존재로 화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항상 그러려는 노력을 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좀 수월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몰입 그러면은 황론문 교수시지 네. 않습니까? 요즘에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황 교수님의 몰입은 조금 의지적 노력과 좀 많은 훈련을 필요로 네. 하는 것이라면 네. 우리 칙상 미하이가 이야기하는 몰입은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플로우,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네. 하는 힘을 쭉 뺀 네. 그런 몰입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성희 대표님은 후자에 네. 속하는 것을 이제 최면이라는 용어로 쓰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네. 이 최면의 상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최면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타인을 최면화시키고 네, 맞습니다. 나도 최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감인데요. 네. 좀 영적 수준에서의 진정한 공감 네. 이런 느낌을 좀 주셔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계 면에서의 최면에 대해서 네. 한번 조금 얘기를 추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간관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면이라는 거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우리가 제 아내도 저를 처음 봤을 땐 제가 남편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좋은 얘기를 하고 마음을 살 수 있는 얘기들, 뭐 진리에 입각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해주면서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이고 이런 방향성 같은 걸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으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면은 그 무의식에 더 직접적으로 암시를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보니까 무의식의 언어가 상상이 되고 그래서 나랑 결혼했을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설득할 때도 마찬가지 프로세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어떤 사람은 통하고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삶이 설득으로 다 한 거예요. 20대부터 나라에 뭐 없었던 심리 수업을 그거 왜 하냐 이런 사람들한테 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이 어떻게 발전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성적이 높아지고 이런 거를 저를 제 어떤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먼저 느끼게 해준 거죠. 무의식 영역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신뢰를 이제 갖추시고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저는 더 결과를 잘 내니까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저는 솔직히 외골수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데 거의 일에 빠져서 평생을 이렇게 살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일할 때도 그 최면을 제가 만들면서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최면이어야 된다는 확신과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완전 집중 몰입하고 최면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집착이라면 집착이지만 이거는 뭐 좋은 집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남다른 결과물과 그 감사함과 이런 것들을 제 제자들한테 받아내고 있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그래서 항상 더 열심히 최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제가 하는 말을 남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럼 최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최면을 못 시키는 그 최면 능력이 없는데 혼자 공부해봤자 이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을 수 있죠. 네. 예. 다시 앞부분에 제가 했던 질문으로 예. 다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일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몰입과 최면 등의 개념들을 우리가 실제로 세일즈를 할 때 네.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사실 풍요롭다는 것이 돈을 왕창 버는 것만 의미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나다운 삶을 네. 더군다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엄청 세일즈를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죠. 인생은 세일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 박 대표님께서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음. 구체적 조언을 좀 몇 가지만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긴 한데요. 일단 그 세일즈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세일즈 관련한 책들, 세일즈 최고의 명인들, 뭐 최고 고수들이 쓴 책들을 대학생 때 엄청 어마어마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 빚이 2억이 넘었었는데 제가 그것을 내가 이거 아버지 빚 갚다가 끝날 수 있다 인생이 이런 어떤 우울했던 생각을 밀쳐버리는데 굉장히 크게 일조했던 것이
그 세일즈 끝판왕들이 쓴 책들을 다 읽으면서 아, 이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무 뭐 빈손에서 세일즈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럼 나도 세일즈,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최면을 알았거든요, 솔직히. 최면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세일즈가 그냥 최면의 일종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자들은 더 본질을 못 깨우쳤어도 세일즈 하나로 이렇게 돈 버는데 저는 본질을 더 아는 사람으로서 세일즈는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 세일즈든 뭐 자동차 세일즈든 해도 저는 그 분야 최고가 됐을 거라고 솔직히 확신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도 제가 대한민국에 없는 심리 수업, 가장 더 본질적인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걸로도 충분히 세일즈를 잘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이 걷지 않은 길을 그냥 큰 학원장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잘 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이 세일즈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줄 알아요.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급급하는데 그럼 절대 그 물건을 제대로 최고로 팔아낼 수가 없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파는 겁니다. 항상 나 자신을. 그러니까 나 자신이라는 건 어떤 나만의 확신감, 신념, 체계, 그리고 친절함, 혹은 뭐 남들보다 더 탁월한 어떤 분석력, 혹은 전문 지식, 그리고 좋은 밝은 에너지, 기운, 이런 어떤 화술적인 면,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많아야 돼요. 나가 한계가 아니라 굉장히 남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쪽으로 나가 많아야 됩니다. 팔 수 있는 나 자체가 여러 가지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늘려놓을 수 있으면 그것도 깊이 있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뭘 팔든 다 잘 팔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팔기 전에 이게 상대한테 파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상대한테 파는 게 맞지만 사실 상대한테 팔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팔 것을 나에게 먼저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가 예,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팔 것을 자신한테 완벽하게 팔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한테 판매하는 거는 더 이상 판매 차원이 아니라 그 남들을 정말 돕고 싶은 배려와 즐거움으로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당신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삶이 힘들어요. 이거 쓰면요 얼마나 좋은데요. 천국을 느끼실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 소상히 말해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 해당 상품이나 물건을 자신에게 완전히 팔았다는 상태가 돼요. 네. 그게 자기 최면이고요. 제 용어로는 자기 최면이 완벽하게 되면 그거 갖고 타인들을 최면시키는 거예요. 그 판매가 막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나 당당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완전히 내가 팔 물건을 먼저 팔게 되면 저도 심리 수업을 20대부터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누가 밀지 않아도 등 떠밀지 않아도 제가 학원 원장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경기도권 다 들쑤시면서 싹 다 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됩니다. 남한테 팔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치를 완벽하게 자신에게 완벽하게 팔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배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김 교수의 세 가지의 이 유튜브 채널에 자주 오시는 저는 이제 이룸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예, 우리 자신을 이루어가는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공통적인 키워드가 이타성이에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꼭 이타성과 합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박성희 대표님이 키를 하나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세일즈를 한 거지. 그쵸. 얘가 출발이라는 게 걔가 출발이 되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팔면 그 물건은 자동으로 팔리는 그게 이제 세일즈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자기 최면에서 시작해서 타인과의 최면, 다시 말해서 자기 설득, 타인과의 공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자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세일즈로 살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팔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자가 판다는 거는 사기. 자신한테 사기죠. 자신에게 못 판 거를 남한테 팔려고 하는 거는 솔직히 사기꾼이라고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멋지신 게 이타성을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렇게 대단하시고 멋진 분이라고 느낀 점인데 저도 항상 강조합니다. 제자들한테 이타성이 있어야 된다. 큰 돈을 벌려면 이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기적인 심정을 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설명을 해보자면 나만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는 즉 최면이 되고 나만 좋은 걸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걸로 멈춘 애들은 나쁜 놈입니다. 나 하나뿐인 놈. 예, 그게 나쁜 놈이고. 그러면 그 나쁜 놈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지만 이제 집중 몰입되면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고 남들 신경도 안 쓰니까 이게 자가당착에 빠지고 더 궁핍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을 생각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가치들을 제공할 때 남들이 얼마나 희열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더 그 기쁨을 키워주려고 더 신상품, 더 개량된 상품,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이제 연마하고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안 나는 게임이에요. 계속해서 이타적인 걸 생각하면 계속 노력하게 되지만 이기주의적인 애들은 처음에 반짝하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그 한계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타심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자본주의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아이고 정말 이런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가슴을 탁 건드리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충분히 공감하고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박승희 대표님의 현재를 만든 것은 저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쭉 뵈면서 남다른 감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를 경험하고 무슨 책을 읽어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아주 진정성 있게 걔를 쭉 흡수를 해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을 다시 세워가신 거거든요. 우리 박승희 대표님의 현재가 있도록 만든 것에서 독서라는 키워드를 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의 독서 얘기를 조금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독서가 없었으면 제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 빚이 2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큰 저한테 금액이었고 그래서 좀 우울했었죠. 그리고 또 스승을 만나려면 반드시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돈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돈 없이 스승을 영접하고 뵐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도서관밖에 없었어요. 도서관 가니까 이제 책을 뭐 무료로 보니까 그냥 얼마든지 제가 계속 깊게 딥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는 독서라는 것이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지금 위인들이 멋지게 독서가 뭐다 개념 정리해 놓은 말들도 전 다 거의 몇 개 다 외우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는 재화 창출의 기술이다. 자본주의에선 반드시 그거 먼저 성립이 머릿속에서 인지적으로 갖춰져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계속하게 돼요. 전 항상 어딜 가든 뭐 손에 책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제가 갖고 온 거에 다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독서를 이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은 독서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난 독서를 안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재화 창출의 기술인지 모르니까 못 좋아하는 거지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서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학부형님들이 혹시 여기 학부형님들 보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책을 안 보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염이 돼 있잖아요. 이 책을 보는 건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냐면 단계가 있는데 한 3단계로 구분해 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만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건 책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독서가 재화 창출의 기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스승님과의 만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선 뭐 교수님이든 저 같은 사람이든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야 돼. 아이들이 아 공부해서 이렇게 돈 벌 수 있나? 공부했는데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나? 이런 거를 충격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이제 이 목표가 생겨요. 저 스승님을 처럼 살고 싶다, 능가하고 싶다. 근데 그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분석하게 되면 스승이 항상 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독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독서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님과의 만남을 갖춘 애가 그 다음에 독서의 단계, 자발적인 독서, 타율적인 독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독서의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엔 또 스승님처럼 한 분야 전문가가 돼서 남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그 실천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독서가 최고의 어떤 재화 창출이라는 것을 보여준 스승과의 만남을 갖춘 애가 독서의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으로 가더라. 이게 모든 지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그 단계적으로 거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결례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박성희 대표님은 대체로 몇 권 정도 보셨어요? 책을요? 네. 저는 보통 지금 한 3일에 한 권 정도는 봐요. 예, 지금도 엄청 역시. 바쁘거든요. 엄청 바쁜데 하루에 대학생 때는 하루에 10권씩도 봤고요. 지금은 아무리 못해도 뭐 일주일에 그냥 두세 권 정도는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것으로는 한 3,000권 정도 책을 읽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예, 맞습니까? 아마 이상일 겁니다. 왜냐면 그 책만 보는 시간이 꽤 많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내가 이제 저한테 책 너무 많이 산다고 그러면 사고 안 읽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책에 대한 욕심이 뭐 남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예, 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살짝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제 저는 외람되지만 제가 25년 동안 대학에서 이제 학문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물리가 트인다 그러는데 책을 이렇게 그냥 두 면이 핵심만 툭툭 보이는 경우가 와요. 저는 그걸 사람들에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책은 단어 단위로 눈운동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책을 왕창 읽어서 여기에 통찰이 붙어버리면 네. 그리고 물리가 트여버리면 어떤 책은 그냥 이렇게 읽어요. 쑥, 네. 쑥 넘기면서.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하루에 책을 8권 읽었어요. 같은 분야의 책을 8권 모아놓고 읽으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3,000권 이상 책을 읽었다는 박성희 대표님의 말씀을 외람되지만 저는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책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거의 최면 수준의 어떤 일종의 자기 공감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타인 공감의 세계를 통해서 세일즈로 결국은 이제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가치를 주고받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들께요. 우리 박성희 대표님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세요 하는 조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한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정신의 힘을 믿냐 안 믿냐 이걸로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증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백도 없고 집안에 돈도 없고 오히려 빚밖에 없었을 때도 저는 정신의 힘을 믿었고 그래서 20대부터 바로 첫 해에 대한민국에 없는 거 만들어서 바로 억대 소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40대부터는 월 억대로 법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한테 존경받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제자들 만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일을 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정신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인류 최고의 발견이 무엇인가를 항상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인류 최고의 발견은 뭘까요? 그럼 사람들은 불, 나침반, 금속알짜 이렇게 뿌듯한 표정을 지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고 인류 최고의 발견은 나의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답니다. 근데 나의 내면은 그 생각은 90%가 무의식이다 보니까 내 무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집중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자기 최면을 터득했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의 위대한 스승님들의 진리와 가르침들이 내 무의식에 완전히 가득 차게 만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왜 외부의 조건이 바뀌냐면 그렇게 진리로 자기 최면을 완벽하게 잘 해놨더니 그 다음엔 강력한 존재들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힘있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파워를 갖추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즉 제가 말한 최면 상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어내고 파트너가 되면 외부 조건이 바뀝니다. 저는 이것을 제 목숨 이상으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나날이 발전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언뜻 들으면 그냥 청산유수로 말씀을 잘하는 거로 들리지만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이 가슴 속 울림에서 이렇게 쭉 목소리와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좀 느껴졌어요. 결국은 초면 상태, 몰입 상태, 자기의 내면과 표면이 하나가 돼 있는 상태, 무의식이 의식과 일치돼 있는 상태,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사실 박 대표님 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 보시고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저 잠재력의 힘,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무의식의 힘까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잘 이제 활용을 한다 그럴까요? 그것을 현재성으로, 그러니까 버추얼리티를 액츄얼리티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구독자들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